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영재 학급이나 교육원과 같은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영재들을 위해 일반 정규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든 영재교육기관에 보내고 싶어 하시지요. 최근에는 대학20기처럼 영재교육기관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원을 통해 훈련된 학생들이 영재로 판별되어 영재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을 통한 훈련이 영재교육기관 입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영재 다이어리에서는 사교육과 영재교육기관 입학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다이어리를 펼쳐보실까요? 첫 번째 살펴볼 연구는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의 사교육 실태를 비교한 2015년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입학한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우선 영재의 경우 전체의 93%가, 일반 학생의 경우 전체의 97%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집단 모두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둘의 차이도 4%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 받고 있는 사교육의 형태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 학원 수강이 58%와 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영재의 경우에는 개인과의 영상 강의, 학습지가 12% 내외로 비슷하게 그 뒤를 이은 반면에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학습지가 전체의 38%로 학원 못지않게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결국 사교육의 비중이나 형태에서는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 간의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교육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영재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학습을 하고 싶어서 라는 비율이 전체의 77%를 차지한 반면에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가 37%, 부모님이나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가 2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영재의 경우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사교육의 원인으로 작용한 반면 일반 학생은 학교 성적이나 주변의 권유와 같은 외적 동기가 사교육을 받는 주된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영재와 일반 학생을 구분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지요. 그렇다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연구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영재는 7%, 일반 학생은 3%밖에 되지 않아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영재 학생의 경우에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7%, 학원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1%를 차지하였습니다. 결국 영재들의 높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일부 영재들에게는 굳이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재와 일반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있을까요? 영재 학생의 경우에는 매우 좋아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0%, 좋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6%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매우 좋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0%, 좋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3%를 차지하였습니다. 두 집단의 응답 내용이 정반대인데요. 결국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우수한 영재들은 사교육에 적극적인 반면에 학습에 대한 외적 동기가 높고 영재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낮은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사교육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재들은 사교육의 실제 영재교육기관 입학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할까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67%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인 33%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 영재교육기관 입학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으로 질문의 범위를 좁히면 전체의 9%만이 사교육을 1순위로 뽑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꾸준하고 다양한 독서가 31%,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30%로 근소하게 1,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선행학습을 뽑은 학생은 7%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사교육이 영재교육기관 입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넓고 다양한 독서와 관심 분야에 대한 스스로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 결과입니다. 하나의 연구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영재학급에 지원한 44명의 학생들에게 창의성 검사와 같은 시험과 면접과 같은 관찰을 모두 수행한 후 각각의 방법에 의해 합격하는 학생들의 분포 및 사교육비를 비교한 2012년의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검사 중심과 관찰 중심의 상위 20명 중 14명이 동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보든 면접을 보든 정원인 20명 중 14명은 방법에 상관없이 합격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어느 한쪽에서만 합격이 되는 6명 그룹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시험으로만 합격한 6명과 면접으로만 합격한 6명, 그리고 양쪽 모두 합격한 14명의 사교육비를 각각 비교하였는데요. 시험에서만 합격한 6명은 양쪽 모두 합격한 14명에 비해 사교육비가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면접으로만 합격한 6명의 사교육비는 양쪽 모두 합격한 14명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6명 중 3명은 아예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었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의 영재 선발 방법인 교사 관찰 추천 제도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사 관찰 추천 제도는 우리 영재 놀이터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사교육과 같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를 선발 과정에서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목적으로 교사의 관찰을 강조하는 형태의 선발 방식입니다. 시험에 강한 학생들과 면접에 강한 학생들 간의 사교육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결국 과도한 사교육이 면접과 같은 관찰 중심의 영재 선발에 있어 큰 효과를 낼 수 없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영재교육기관 입학과 사교육에 관련된 2가지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재교육기관 입학에 있어 사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자리 잡은 관찰 중심의 영재 선발 방법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를 통해 스스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것. 너무나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교육을 무조건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사교육은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기반으로 이를 보충해주는 서포트의 역할로만 수위를 조절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다이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재와 관련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